이중 연결 구조를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좀 연결 구조의 변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 전에 게 있는 게 순환 배열 연결 구조인데 별 의미 없는 거고,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조금 더 좀 자세히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결 구조는 보통 어, 노드를 그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자료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연결 구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연결 구조 방식이 아니라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배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냐면 C++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배열을 쓰면 되겠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배열을 써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그 연결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연결 구조에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노드를 만들죠. 그 노드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다음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유지하는 그렇게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노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배열 기반에서는 이제 다음 노드의 위치 정보를 주소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유지해요? 색인 정보로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노드 구조체 배열이면 정수를 저장한다 그러면 하나는 int,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size t를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i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결 정보가 주소가 아니라 이제 색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체 배열에서 헤드가 0이면은 0부터 쭉 따라가면 이제 0, 2가 다음이니까 여기로 와서 4니까 여기로 오고 3이 피터니까 여기로 오고 6이고 끝에 가면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널 PTR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색인 정보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를 색인 타입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색인이 될 수 없는 마이너스 1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이제 C++에서 이 색인 정보를 size t로 쓰면은 또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죠.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어서 요 정보로 이제 C++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린 코드를 보면은 그 용량 크기로 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량 크기로. 용량 크기로 얘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용량을 확장할 때마다 그 사용되는 값이 또 바뀌게 돼요. 그러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C++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색인 정보로 size를 쓰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게 되는 그런 점들은 늘 숙지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배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노드를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드를 그때그때 만들지 않고 배열 크기만큼의 이제 노드를 미리 만들어서 쓰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배열은 한번 용량을 결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도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배열에 썼던 그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 2배 늘리든 1.5배 늘리든 용량이 더 이상 이제 노드들을 다 썼으면 이제 늘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아서 만약에 이 형태에서 푸시백을 하면은 1이나 5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이제 1과 5가 안 쓰는 위치예요. 그래서 1과 5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내부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합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해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유지하고, 또 하나는 그 빈 노드들을 연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 프리 헤드의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푸시 프런트를 해서 넣어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헤드, 프리 헤드, num items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빈 상태로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빈 상태로 만들면 처음에 빈 상태가 되면은 헤드는 아무것도 안 가리킬 테고 모든 노드가 이 프리 헤드부터 쭉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리어 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 이 빈 리스트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제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와 파이썬 관련된 코드도 드렸는데 이제 C++에서는 얘를 구조체 배열로 만들면 실제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객체 배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객체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의 구현이 또 좀 취지에 안 맞게 되는 형태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여기에 노드들, 물론 얘도 이 노드들을 다 만들어 놓기는 해요. 미리. 그래도 이제 한꺼번에 이 배열 만들면 노드들이 쭉 10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얘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바는. 또 파이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열 이용한 연결 구조는 C++가 아니라 이제 자바나 파이썬 쪽으로 하면은 또 좀 더 특이해진다. 이 특성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캐싱에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캐싱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캐시에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려면 또 가야 되죠. 한번 메모리에.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만들 때 모든 노드들을 프리 헤드의 기반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 초기화 작업이 여기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을 여기는 다 너리고 뭐 0은 1, 1은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때는 프리에서 하나 노드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를 하면은 이쪽 본 리스트에서 그 삭제한 노드를 프리 리스트로 옮겨주고 그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은 node item, node.next 뭐 이런 식으로 current의 아이템, current의 next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일반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는 색인을 이 배열의 색인을 갖고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니까 코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알고리즘은 안 변하는데 기존 연결 구조에 비해서 알고리즘은 안 변하지만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새 노드를 우리가 new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프리 리스트에서 갖고 오는 팝 프런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늘 들어가는 거죠. 팝 하는 데서는 프리 리스트에 걔를 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트와 new를
직접 동적 생성하고 동적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오고 또 배열에 다시 넣어주는 건데 그 넣어준다는 게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지하는 그 두 리스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previous와 current는 색인이다 라는 걸 기억해서 이 색인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자체는 기존과 동일한데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매번 삽입할 때마다 새 공간 할당하지 않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이 방법이 유일한데 그런 언어가 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캐싱 효과가 뭔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결구조 프로그래밍 할 때 단일 연결구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움직이면서 이제 프리비어스가 널인 경우, 맨 앞에 있는 경우를 이제 그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더미 노드를 쓸 수가 있죠. 더미 노드를.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더미 노드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미 노드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연결 주소가 주소가 아니라 색이기 때문에 더미 노드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근데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걸 더미 노드로 쓰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더미 노드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더미 노드를 쓰고 나선 다시 또 그 더미 노드를 어떻게 해야 돼? 프리 리스트에 다시 또 옮겨줘야 돼. 프리 리스트 갖고 온 다음에 또 옮겨줘야 돼. 번거로워요. 그러면 조금 더미 노드를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더미 노드를 이용해서 이 배열 이용한 연결 구조를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여기 있는 노드 중에 하나는 써야 돼. 써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프리에 있는 애를 갖다가 쓰겠죠.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 있는 거 갖고 지워놓고 더미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프리 아직 안 쓴 노드 중에 하나 쓸 텐데 이 안 쓴 노드를 또 쓰게 되면은 썼다가 다시 넣어줘야 되는 번잡함이 있으니까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애를 0번째 세기를 아예 더미 전용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용량이 10개 있는 애는 내가 몇 개까지만 저장해요? 9개까지만 저장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0번째는 프리 리스트에도 안 넣고 그냥 더미 노드가 활용이 필요할 때만 그 0번째 노드를 그냥 쓰는 그런 형태로는 충분히 또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연결 구조와 이런 배열 이용한 연결 구조의 그 차이점 중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그 더미 노드의 활용 여부에 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코드를 통해서 C++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로 노드를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로 그 배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비어스와 넥스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열의 한 요소가 이제 인트 값, 데이터 값과 이제 이전 색인, 이후 색인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요 노드들의 포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new 해가지고 만들죠. 노드만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들게 되면 이제 C++에서는 여기에 직접 노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바는
new 노드 하면은 이제 요것만 만들어주고 얘는 안 만들어지죠. 그럼 추가적으로 미리 다 얘네들을 new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ew를 한 다음에 계속 만들어주죠. 이 객체를 요 용량만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바에서는 필요하고 이걸 만들면서 아예 그 모든 애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 가지고 맨 처음 거를 프리 인덱스가 가리키게끔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음에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성할 때부터 클리어를 부르게 되면 이제 클리어를 가보면 모든 노드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 가지고 프리가 이제 걔네들을 가리키게끔 첫 번째를 가리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제가 언급할 건 없고 코드들을 늘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원래 알고리즘에서는 그 일반적인 연결 구조에서는 없는 부분이죠. 프리에서 갖고 오는 부분. 또 팝에서는 원래 이제 이 팝에서는 C++에서는 뭐가 있어요? 딜리트 하는 게 있죠. 딜리트 하는 게 있는데 그 딜리트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push to free 리스트 해가지고 프리에다가 그 노드를 옮겨주는 그 삭제해야 될 노드를 옮겨주는 그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딜리트 대신에.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하는 형태만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쓰는 이 값들이 다 주소가 아니라 색인이라는 점만 이제 감안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논리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동적 배열을 할 경우에도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프리로 새롭게 확보된 그 애들을 프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또는 우리가 봤던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안 만들어 보고 있죠. 숙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좀 시간적 여유가 많고 학습을 좀 더 충실히 해보고 싶다. 그럼 방학 때 각 자료 구조를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 갖고 안 만들어 놓은 걸 만들어 보면서 학습해 보시면 그런 자료 구조의 특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걸 직접 구현하다 보면 생각 못한 것들도 생각이 되게 되겠고요. 제가 소스는 드렸는데 코드 리뷰는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 직접 안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본 거하고 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시간이 방학 때처럼 좀 남으면은 이제 자료 구조 배우고 나서는 이제 학기 중에 그냥 코드만 봤던 부분들 내가 한 번씩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본 거랑 제가 드린 소스랑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로 그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한 리스트 ADT를 이제 자료 구조로 여러 형태로 구현해 봤는데 크게 배열로 이용해서 구현한 방법이 있었고 단일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푸시백, 팝백이 모두 O 아닌 경우와
또 모두 O1인 요 경우, 요 두 경우가 언제냐면은 배열을 이용했을 때는 순환 배열을 썼을 때만 앞뒤로 다 O1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연결 구조를 구현했을 때는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 테일까지 있어야지만 이제 다 이렇게 O1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다 그 효과적으로 해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10월 9일 보강 영상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덱이라 그래요. 덱. 덱. 그래서 덱을 우리가 그 선형 연결 구조로 만들 때에는 뭘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배열 기반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순환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 연결 구조로 만들면 이중 연결 구조 위드 테일로 만들어야지만 덱을 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을 우리가 요 리스테이티트로 스택을 만들고자 하면은 배열의 경우에는 어디서 작업하면 돼요? 맨 뒤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푸시백, 팝백은 배열 기반에서는 언제나 효율적이니까 이 스택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 기반에서는 뒤쪽에서 작업하면 되겠고 연결 구조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한쪽 방향으로 작업하고 싶으면 어디서 작업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해야 되겠죠. 푸시프런트, 팝프런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Q는 한쪽 방향으로 놓고 다른 쪽 방향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 Q가 되는 거죠. Fit for Q. 그럼 한쪽 방향 놓고 한쪽 방향으로 빼려 그러면 배열에서는 뭐 갖고 해야 돼? 배열에서는 그 Q를, Fit for Q를 만들려면 얘도 또한 뭘로 써야 돼요? 순환 배열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푸시백, 팝백만 한쪽만 유리한 거지 앞쪽으로 하는 건 ON이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넣고 앞에서 빼려면 배열을 이용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순환 배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연결 구조로 가면 어떤 걸로 할 수 있어요? 이중 연결 구조까지 안 가도 P4Q를 만들 수 있죠. 뭐만 있으면 돼요? 단일 연결 구조인데 뭐가 필요해? 테일이 있어야 되죠. 단일 연결 구조에다가 테일을 플러스하면 푸시백이 O1이 되고 팝 프런트와 이쪽은 다 O1이니까 이쪽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 with 테일이면은 뭐만 O1에 안 되는 거예요? 팝 백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팝 백만 안 되고 나머지는 O1에 되는 거예요. 테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어디야? 요거 되는 거죠. 요렇게만 되면 푸시 프런트, 푸시백, 픽 프런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테일만 단일 연결 구조의 테일만 있으면은 이제 그 스택으로 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C++로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SED 벡터 갖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SED 리스트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SED 리스트를 쓰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ED 벡터는 배열 기반인 거고 또 SED 벡터 같은 거 쓸 때에는 배열 기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과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초기 용량을 잘 확보를 해줘야 되죠. 초기 용량을 잘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안에서 이게 뻥튀기 되면서 거기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에서는 충분히 용량을 확보해주고 뒤에서 작업하는 푸시백, 팝백 아니면은 배열 기반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연산들이 무슨 연산이에요? 임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반 연산들. 물론 임의 접근에서 삭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배열에서는 중간이나 앞에서 삭제하는 거는 나머지 애들을 다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면은 배열을 이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다른 자료 구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리스트라는 게 있고 이 리스트 말고 지난 노트에 소개된 게 뭐가 있어요? C++에는 forward li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orward list는 단일 연결 구조이고 얘는 이중 연결 구조인데 이중 연결 구조도 4개가 다 우수하니까 O1이니까 얘는 이중 연결 구조인데 그 뭐가 있는 애예요? 테일을 유지하는 애죠. 근데 이중 연결 구조인데 테일을 유지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중 연결 구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중 연결 구조의 테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양쪽에서 다 O1에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테일을 유지하는 거고 그게 필요 없으면 굳이 이중 연결 구조 쓰지 않고 단일 연결 구조로 다 처리할 수 있고 단일 연결 구조로 처리하면은 더 효율적이죠. 뭐 그게 뭐 비고가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연결 갱신해야 되는 어떤 연결 정보가 줄어들죠. 단위 연결 구조는 넥스트 그 필드만 갱신해 주면 되는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서 항상 뭔가 할 때 두 개의 연결 노드에 있는 프리비어스와 넥스트를 다 갱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바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 하나만 제공하는데 얘가 이중 연결 구조이고 얘도 당연히 테일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고 이제 연산들이 이제 이름이 6개로 쓸 수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add, remove, get 형태가 있고 offer, pull, pic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들도 조금씩 달라요. 얘는 이쪽 어디 있어? 아니, C++는 뭐 우리가 많이 썼던 push front, pop front 이런 용어로 이제 그 연산들을 제공하는데 이제 자바는 add first, add last 이런 first, last 이런 개념 쓰죠. front, back 개념이 아니라 first, last 그리고 push, pop 이름을 안 쓰고 add, remove 또는 offer, pull 이런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얘 버전과 얘 버전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예외를 발생하고 하나는 특수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내가 편한지에 따라서 내가 골랐으면 돼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자바에서 프로그램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쓰시는 분이 있어요. 추가할 땐 add하고 뺄 때는 pull하고 막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건 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쓰시는가 이렇게 같이 쓰셔야지 이렇게 쓰는 거는 막 그거는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런 어떤 내부 동작이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나한테 내가 귀에 익숙한 이름 갖고 add, pull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쓰려면 요 세트 아니면 요 세트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링크 리스트를 쓸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으니까 한 종류를 자기에 맞게 가져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뭐 이중 연결 구조가 없죠. 이중 연결 구조 없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는 돌아다니는 라이브러리,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패키지 인스톨해서 필요하면 파이썬에서도 이중 연결 구조를 쓸 수가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단일 연결 구조 같은 거 필요할 때 간단히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래는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주로 그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들지 않죠. 어디서 갖다 써요?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쓰죠. 근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응용에서는 그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되게 간략하게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파이썬에서 만약 내가 연결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용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꼭 필요한 애들만 푸시백, 팝백해서 넷을 다 만들고 remove first, remove last 다 만들어서 내가 그 자료 구조를 쓸 이유는 없죠. 내가 필요한 연산들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게 꼭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내가 필요하면은 나한테 맞게 그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안 끊고.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뭐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 지난번에 세 번째 숙제에 대한 피드백 드렸을 때, 그 이진 검색에 대해서 제가 좀 쭉 많이 써놨는데, 보셨어요? 어. 여기 근데 내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쭉 설명하기는 그렇고, 원래 이진 검색은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로우와 하이를 그러니까 같거나 이때까지 가야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로우와 하이가 같으면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살펴보지 않은 거. 그래서 로우와 하이가 같을 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뭔가 로우와 하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멈추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아이템을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만나면 그 위치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보통 로우를 반환해 주면은 그 로우 위치는 없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이제 옆에 제가 또 한번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다시 해서 몇 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더 작은 값, 더 큰 값, 중간에 있는 거 몇 번 해보시면은 로우를 쓰면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어떤 코드인데 요 일반적인 애는 언제 스톱을 해요? 아이템스를 찾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찾으면 멈추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거 찾으면 멈추는 형태로 이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찾은 위치는 어떤 위치일지는 단정하기 어렵죠. 3이 10개 있다. 근데 3을 찾아요. 그럼 그 10개 중에 어떤 애를 줄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애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애 또는 맨 끝에 있는 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간을 찾으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미드고 하일 때 미드 마이너스 1인데 이 만났을 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가면 되죠. 계속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제일 첫 번째 애까지를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애. 그래서 내가 구간의 시작을 알고 싶다 했을 때에는 찾은 다음에 선형 검색하는 거는 이거는 이진 검색의 비용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를 또 거의 리스트의 반을 또 앞으로 마이너스에서 쭉 가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진 검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은 안 틀렸어. 안 틀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C++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과제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이즈 t를 써서 캐패시티 쓰고 있는데 구현은 인트로 했어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자료 구조는 사이즈 t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인트를 써. 그럼 내가 쓰는 그 바이너리 서치는 전체 큰 구간을 커버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인트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면은 이제 그 만드신 코드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계속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처음에 저 코드에서는 안 보여지지만 보통 로우를 0으로 놓고 하이를 이렇게 초기화해서 시작하잖아요. 그 이진 검색의 시작에서 로우 값과 하이 이 구간을 나타내는데 시작은 0, 제일 끝은 넘 아이템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얘가 사이즈 t가 되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어떨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코드가 언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언제 문제가 있죠? 넘 아이템스가 0일 수가 있죠. 왜? empty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코드의 첫 줄에 empty인 경우에는 뭔가 다르게 동작하게 코딩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르게 코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넘 아이템스 대신에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C++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럴 필요 없는데 파이썬하고 이제 자바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데 C++에서 이제 size t를 쓰는데 이 size t를 쓸 때 얘는 부호가 없는 양의 정수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음수가 될 때 매우 큰 수가 돼요. 그럼 막 무한 루프 되거나 이상하게 동작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안 하고 그냥 넘 아이템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곳에서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요 위치에서 또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와 하이를 다 인트가 아니라 뭘로 쓰는 거예요? 사이즈로 쓸 때 여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도 어떻게 하냐면 미드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 미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더 안 줄인 거죠. 원래 미드 마이너스 1로 우리가 구간을 정해놓고 또 반 쪼개 가야 되는데 미드 마이너스이 아니라 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 걱정 없이 이진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은 요 다음 말이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이진 검색에서 true, false를 반환하지 않고 사입할 위치를 반환하고 이 함수를 곳에서 반환 생인 값을 확인할 경우에는 로우 대신에 요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말이고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데서는 얘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요 위치에서는 로우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도 비교를 해서 로우를 플러스라든가 하이를 마이너스를 해야지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친 것처럼 그냥 하나에서 반복 횟수를 하나 줄인다 그랬는데 이거 설명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바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옛날 방식대로 구현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틀려요.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코딩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코딩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하이가 원래 하이 위치가 아니죠. 처음에 뭘로 세팅했어요? 넘 아이템 세팅했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마지막 위치를 하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이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마지막 위치 다음 위치를 갖고 있어요. 구간의 그 끝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끝에 그 하나 다음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가는 게 맞아요. 로우 하이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하나 차이가 났을 때가 하나 남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C++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데 C++에서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사이트를 써서 그
그 오버플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C++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코딩을 했는데 그분이 잘 이해하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에서는 이제 sizeT를 쓰면은 그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플로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되면 하이가 더 이상 끝 위치가 아니라 끝 플러스 윌 위치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른 데서 자바에서 만약 이걸 쓰면은 오동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